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 개념 정리 시간입니다. 부피는 입체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한자가 안 적혀 있죠. 부피는 순수 우리말입니다. 수학 용어 대부분이 한자어인데 몇 개 안 되는 한글 용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번 단원에 6학년 들어 처음으로 공식 한 개가 나옵니다. 직육면체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입니다. 공식은 무조건 암기를 해야 돼요. 시험 문제에 직육면체를 주고 이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라. 이게 문제의 끝이에요. 그러면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모르면 문제를 풀 방법이 없어요. 이런 걸 공식이라고 하고 이것은 반드시 외워야만 됩니다. 영어와 같은 암기 과목은 단어를 외울 때 이걸 연습장에 여러 번 쓰면서 읽으면서 암기를 하죠. 하지만 수학은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연습장에 쓰지 마세요. 어떻게 암기한다? 문제를 풀면 됩니다. 문제에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라는 문제를 풀려면 이 공식을 머릿속에 대뇌어야 되고 문제를 풀면서 이 값들을 대입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한 번 더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 한 문제를 푸는데 공식을 2번 이상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문제를 풀면 20번 반복하게 되고 100문제를 풀면 200번 반복하게 되겠죠. 그러면 머리에 이 공식이 박히게 됩니다. 이걸 연습장에 별도로 적어가면서 암기하지 말고 많은 문제를 풀면서 머릿속에 박히도록 합시다. 다른 단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문제를 풀면서 암기를 할 수 있는 과목이라는 걸 잊지 말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직사각형과 직육면체를 그려놨고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죠. 직육면체의 부피는 밑면의 넓이, 밑면의 넓이를 밑넓이라고 줄였어요. 밑면의 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부피가 됩니다. 밑넓이를 보니까 직사각형이죠. 밑면이 직사각형. 그래서 밑면의 넓이는 뭐다?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그래서 학교나 학원에서는 직육면체의 부피를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라고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 암기를 합니다. 왜? 직육면체는 뭐죠? 각기둥, 사각기둥입니다. 얘는 사각기둥. 그러면 삼각기둥과 오각기둥과 육각기둥도 부피가 있겠죠? 모두 밑넓이 곱하기 높이입니다. 무슨 말이냐? 삼각기둥일 경우 밑면이 삼각형이죠. 삼각형의 넓이 곱하기 높이. 오각기둥은 오각형의 넓이 곱하기 높이. 육각기둥은 육각형의 넓이 곱하기 높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각기둥만 있나요? 각불도 있죠. 각불. 불 모양의 입체 도형도 있습니다. 그것도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다 뭔가를 더 곱해요. 왜냐하면 각불은 각기둥보다 작잖아요. 한 점에 만났기 때문에 작아요. 이 값보다는 작게 만들기 위해 뭔가를 더 곱합니다. 안 적은 이유는 6학년 때는 안 배우는 것 같아요. 중학교 가면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우게 될 각기둥과 각불의 부피를 암기할 때 똑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가로 곱하기 세로 높이가 아니라 직육면체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 암기해 주길 바랍니다. 단위 표시를 위해서 실제 값을 넣어봅시다. 직사각형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사각형이죠. 가로가 1m고 세로가 1m니까 미터가 2개죠. 그래서 제곱미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m가 100cm니까 1m 곱하기 1m는 100cm 곱하기 100cm죠. 그래서 얼마다? 1000제곱cm가 됩니다. 넓이일 때는 100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00배. 1000배니까 공이 4개다. 공이 4개 차이가 난다는 게 중요합니다.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1m 곱하기 1m 밑넓이고 높이 1m. 그러면 미터가 3개죠. 그래서 3을 위에 쓰고
세제곱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러면 미터가 4개면 4줬고 4제곱미터라고 읽으면 되겠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m가 100cm니까 계산하면 100만이죠. 100만 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즉 공이 6개. 1세제곱미터를 세제곱센티미터로 바꾸려면 공을 6개 더 붙여야 된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단위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넓이일 때는 공이 4개고 부피일 때는 6개 차이가 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겉넓이는 겉면의 넓이입니다. 겉도 우리말이고 넓이도 우리말입니다. 겉과 속이란 말을 쓰죠. 겉하고 속이 다르다 이런 표현들을 있잖아요. 겉이 뭐죠? 겉이 바깥이란 뜻입니다. 바깥면의 넓이. 직육면체를 쪼개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정궤도라고 하는데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이 겉넓이입니다. 즉 1, 2, 3, 4, 5, 6을 다 더하라는 겁니다. 이 넓이 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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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넓이를 구해서 다 더하라. 그게 겉넓이입니다. 어려울 게 없죠. 그러나 직육면체의 겉넓이에는 특별한 규칙들이 숨어 있어요.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응용 문제로. 그래서 겉넓이의 특성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겉넓이는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이라고 했는데 정궤도를 볼 때 이게 밑면이죠. 밑면, 바닥의 밑면이라고 보고 1, 2, 3, 4가 옆면이 되겠죠. 그래서 겉넓이를 밑면의 넓이 곱하기 이거 하나 구하고 곱하기 2하고 옆면의 넓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런데 이걸 하나하나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길이를 알면, 가로를 알면 이거 전체를 한 번에 구하면 되죠. 가로 곱하기 세로로. 그래서 옆면의 넓이를 이 길이를 알면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를 좀 더 살펴보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습니다. 붙으니까. 그리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습니다. 붙죠. 그리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습니다. 옆면의 위죠. 이건 덥잖아요. 그래서 얘랑 얘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가 같다. 얘는 공통이죠.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뭐죠? 밑면의 둘레입니다. 가로의 길이는 녹색, 노랑, 파랑, 빨강. 밑면의 둘기는 녹색, 노랑, 파랑, 빨강. 똑같죠. 그래서 옆면의 넓이는 가로가 밑면의 둘레니까 밑면의 둘레 곱하기 세로고 세로는 실질적으로 높이죠. 그래서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넓이는 밑면의 넓이 곱하기 에다가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가 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응용 문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옆면의 가로는 밑면의 둘레와 같다. 이것 때문에 이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가로 곱하기 세로 더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더하기 가로 곱하기 높이 곱하기 2한 개 겉넓이하고 같답니다. 이거 외우려고 하면 잘 안 외워져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먼저 겉넓이부터 구해보죠. 위의 식을 한번 구해봅시다. 밑면의 넓이는 3, 4죠. 3, 4, 12 곱하기 2개, 2개니까. 그리고 밑면의 둘레가 3, 4. 다음은 7이죠. 2개 더 있잖아요. 그래서 둘레는 3, 4, 3, 4니까 14가 되겠죠. 그래서 7 곱하기 2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만큼이 더 있으니까 곱하기 1한 거고 높이가 5. 계산하면 24고 12고 7이면 70이죠. 94 제곱센티미터가 되겠네요. 일단 그냥 이 식대로 한번 해보죠. 가로와 세로니까 3 곱하기 4고 세로와 높이니까 4 곱하기 5고 가로와 높이니까 3 곱하기 5고 얘를 다 더하고 곱하기 2 했다는 거죠.
그러면 12, 20, 15. 얼마죠? 32, 47 곱하기 2죠. 47 곱하기 2는 94제곱센치. 똑같네요. 무슨 말이냐? 상 곱하기 세를 한번 보죠.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는 밑면의 넓이입니다. 밑면이 몇 개? 2개잖아요. 그래서 밑면에다가 곱하기 1을 한 거고, 세로 곱하기 높이. 세로 곱하기 높이는 뭐죠? 옆면이죠. 옆면이 몇 개? 2개잖아요. 쌍으로 있잖아요. 2개 곱하기 1을 한 거고, 가로 곱하기 높이는? 가로 곱하기 높이는 뭐죠? 앞면이죠, 앞면. 그리고 뒷면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2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실제 문제 이 그림 그대로 주고 건널비를 구하라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94가 나와야 돼요. 가로, 세로 높이만 있어도 건널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3개를 곱한 것에 곱하기 1을 한 게 건널비가 된다. 이 문제도 응용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직사각형들을 각각 구해서 더하거나 아니면 밑면의 넓이 곱하기 2한 거에다가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를 한 것을 더하면 되고, 가로 곱하기 세로, 세로 곱하기 높이, 가로 곱하기 높이 곱하기 2. 이 값도 건널비가 된다. 그래서 이 3가지를 같이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문제를 풀면서 나와 있는 식들을 꼭 암기하도록 합시다.